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조기증여의 준비나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다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사전증여 내지는 뭐 조기증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0년 단위로 계속 증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이제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일찍 마음을 먹으실수록 결정하실수록 사전 증여할 수 있는 10년 단위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렇게 미리 해줘야 나중에 그 증여해준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그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과 꿈을 또 펼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 증여 공제 지금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10년 단위로. 그럼 배우자 증여 공제도 10년 단위라면 예를 들어서 뭐 부부의 그 가족 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진다면 그래서 그것만 해도 수십억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이 뭐 증여를 하려도 증여세가 너무 많아서 증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긴 증여를 하려도 자녀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내려고 다시 또 증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꼭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걱정하지 마시고 증여세 낼 재원을 미리미리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전 증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다 국세청에서 절세 방법으로 장려하는 방법들입니다. 몇 년 전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가업승계 준비를 미처 못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5년 동안 1,700억을 납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부연납으로 5년 동안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자만도 지금 200억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납부를 다 하시고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분율이 19.12%에서 4.2%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분은 이 4.2%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본인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죠. 예. 두 번째 사례분은 이분은 이제 100억대의 그 상속세에 대해서 약 50억 원 정도 상속세가 나오는데 이거를 낼 재원이 없어서 이분도 이제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45년간 가업을 이어온 그 회사를 이거 결국은 이제 허망하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50억의 세금 때문에 회사를 넘겼지만 이분도 아마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아마 똑같은 점철을 밟지 않도록 아마 단단히 준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사실 좀 손을 대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전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사실 좀 지체되고 아마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가치가 3,500억 이상, 지분율은 99.9 혼자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 이제 70대 초반이시고 기업 가치가 300억, 잉여금 200억, 지분율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자본금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분 기업 가치가 한 200억 정도 되고 잉여금이 한 80억. 이분도 지분율이 100%인데 자본금이 또 5천만 원이에요. 기업 가치가 이분은 한 100억, 잉여금이 한 50억 정도 되고 지분율이 90%. 이분도 이제 자본금이 5천만 원. 여기 보면 자본금이 다 예전에 이 정도 다 5천만 원씩이었거든요, 거의. 이분들 다 부동산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이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지금 수백억, 수천억, 뭐 이분은 이제 자본금이 좀 크긴 합니다만, 이게 수천억씩, 수백억씩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다 현재 재벌도 계시고 또 자수상가 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다 대학도 잘 나오시고 또 배움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주변에 똑똑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을까요? 이분들 주변에 내놓으라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자문도 받고 계시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이나 로펌에서 제대로 자문을 못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대표님들의 실행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실행을 안 하신 겁니다. 그냥 그 사전 증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신 겁니다. 그냥 돈도 많은데 되는 대로 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천천히 하지 아직도 젊은데 이러시다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지분율이 거의 100%씩 가지고 있고 이게 자본금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가 너무 올라서 이게 사실 증여하려도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사실은 그냥 국세청에 한 반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들 가업을 안전하게 승계하려면 이게 일종의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으로 어떤 나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잖아요. 이게 신출귀몰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독립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주식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업 오너 미성년자녀 주식수 1조 돌파 1,100억 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 원 이렇게 나오는데 미성년자라는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은 아마 이 방법 외에는 앞선 사례를 생각하신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가업을 승계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이제 자산가치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미래의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회사 운영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이 주당 금액이 주당 가치가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건 결국은 다 세금입니다. 이게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은 거래할 때 그것만큼 정당하게 평가해서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가격 상승이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그런 자산부터 증여를 하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0년에 5천만 원짜리 회사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 하시면 한 2, 3년 지난 뒤에 가치가 한 5억 한 5만 원짜리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좀 느낌이 좋을 때 그때 증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100% 증여를 하신다. 그러면 증여세가 9천만 원.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8천만 원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지 않고 이게 한 20년, 30년 그래봐야 자녀가 예를 들어서 3, 40 됐을 때 아니면 4, 50 됐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면 벌써 주식 가치가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200억이 됐다 이거죠. 30년 후에. 그러면 200억을 그냥 만약에 증여를 안 하셨다면 200억에 대한 상속세면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미리 하시고 증여를 미리 해놓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100억이라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좋겠지만 이게 뭐 국세청 좋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는 절세가 되고요. 또 이 돈이 사실 200억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그 인력 몇 억의 돈이 200억이 되고 이게 2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한테 어떤 꿈과 또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증여가 이렇게 꼭 수치만으로 뭐 절세의 폭만으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걸 방심하시면 앞선 사례처럼 된다.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비교할 때 그 세금을 내는 그 과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다 그러면은 각각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자녀 1, 2 그래서 아까 이제 5억이었는데 그러면 2억 5천씩 증여를 하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증여받은 2억 5천 중에서 뭐 미성년자라고 치면 2천만 원씩 미성년자 공제받고 그러면 증여세가 이제 3,600만 원씩 다 합치면 7,200만 원쯤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5억을 증여하는데 증여세 7,200만 원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방치를 해서 30년 후에 됐다 그러면 앞선 얘기대로 이게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됐다 그러면 그냥 200억에 대한 상속세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여긴 자녀들이 각각 받은 만큼씩만 세금을 요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요.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자녀들이 알아서 연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억 5천, 5억도 아니고 그거의 절반인 2억 5천이 과세 표준이라면 이거는 총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200억에 대한 상속세니까 거의 100억 원을 이 자녀 1, 2가 연대해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방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절세에 뭐 쉬운 거지만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전형적인 내용들입니다. 아직 회사가 규모도 작은데 또 잉여금도 별로 없는데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하지 아이고 요즘 매출도 정신이 없는데 증여 같은 건 천천히 하면 안 되겠나. 아직 애들도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5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지금이 딱 좋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증여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지만 사전 그 증여 손이나 되겠습니까? 늦으면 손도 못 댑니다. 이럴 때 꼭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실행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여에 대한 제척 기간은 15년입니다. 15년 동안은 세무조사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주의한 실행이었다면 가산세 폭탄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추징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가산세는 붙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가산세는 붙어서 올 겁니다. 가산세인 경우에 과소신고는 10%입니다만 무신고는 20%입니다. 그게 좀 약간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40%입니다. 국세청은 이게 일반적인 무신고인지 일반적인 과소신고인지 아니면 부정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국세청이 보기에 좀 괘씸하다 싶으면 부정무신고죠. 부정무신고 40% 가산세 적용해서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입증,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증은 대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무신고를 선의로 보고 20%만 추진할까요? 아니면 40%를 추진할까요? 가끔 어떤 그 조선시판 사례에 보니까 저는 20%만 해주세요. 40%는 너무하십니다. 이런 소송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그 대표님이 이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40%는 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건 대표님들이 입증하셔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후관리가 꼭 중요하고 15년 동안 사후관리를 생각하신다면 작은 비용이라도 좀 들여서 전문가하고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작은 관심이 자녀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든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업의 가업 승계든 미리미리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설계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미래 설계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